자, 소득이 많더라도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서론이 조금 길다라는 느낌을 좀 스스로 받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서론을 좀 짧게 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좀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이 많더라도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면적이 넓은 거에다가 청약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해결이 되신 분들은 그냥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돼요. 아, 근데 그 넓다는 면적 기준을 말씀을 안 드렸죠.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요 이제 사이에 있는 것들을 집어 넣으시면은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당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점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내용은 시청을 하실지 마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들려드릴 설명은 이제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꼭 이제 꿀팁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관계가 이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먼저 가시는 분들은 잘 가시고 남아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좀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는 이제 오랜만에 조금 잠잠하기는 합니다. 이제 710 대책부터 조금 잠잠하기는 한데, 최근 시간이 갈수록 좀 오르는 집값으로 무주택자들이 계속 이제 희망을 계속 잃었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3기 신도시에 이제 집중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3기 신도시가 이제 얼마만큼 집중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전세가가 급등하는 것만 보더라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남 같은 경우에도 미사 강변도시 25평형의 경우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30% 이상의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계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도 물건이 없을 정도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좀 절박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어요. 자, 여튼 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비싼 전셋값을 감당을 하면서도 저렴한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지고 희망을 좀 품고 사시겠지만, 아쉽게도 이 구조상 모든 분들이 여기에 당첨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급하게 이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고통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쪽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요걸 이제 영상을 끊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소득 요건하고 자산 조건이 이제 미달이 되면은 이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아예 신청조차 안 되는 거죠. 자, 이 소득 조건하고 자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위에 풍선을 누르셔서 보시면은 뭐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 여튼 이런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알지 못하고 먼저 이사부터 한 다음에 이제 좌절을 하신 케이스 중에서 그 좀 일부분은 좀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아마 좀 희망으로 그 좌절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이 자산 기준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하고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뭐 뒤로 가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 내용이야 이제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정 면적 이상 평수의 경우 소득 기준을 보지 않는다. 이제 요게 핵심인데, 자, 제가 지금 앞에 띄워드리는 사진은 LH인가 SH인가 뭐 아무튼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스크린샷을 떠온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소득 기준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에 적용이라고 적혀 있죠. 즉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40평이나 50평 요런 것도 이제 나오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은 최대가 8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면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74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 한 요 정도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적은 알았고, 제가 아까 꿀팁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떤 조건의 경우에는 이 소득 자격 요건을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요게 과연 3기 신도시에 얼마만큼 많은 물량이 나오나, 뭐 끽해봐야 100세대. 만약에 이러면은 진짜 요거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그런 물건이 얼마나 될지 한번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난 신도시들을 참고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앞에 띄워드리는 이거는 위례 신도시 아파트가 민영으로 했는지 임대주택으로 했는지 공공으로 했는지 그걸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은 그냥 위례 신도시의 공공분양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60이 넘는 것들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를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3기 신도시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상복합은 안 나오고 아파트 부지만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거는 41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임대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뭐 당연히 빼고 주택 유형에 85제곱미터 초과라고 적혀 있는 것도 요건 무조건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뺀다 그러면은 85 초과만 가능한 땅이 21개 필지, 그리고 신혼희망 타운을 제외하고 임대라고 적혀 있는 게 12개 필지예요. 그렇게 해서 총 33개 필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1개 필지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41개 필지 중에서 총 9개 필지만 공공분양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공분양이 아니니까 요것도 빼면은 결국에는 위례 신도시 안에서 공공분양의 가능성을 띄고선 나온 거는 8개 정도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다행히 몇 개 안 되니까 실제로 공공분양을 했는지 이걸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맨 위에 있는 A1-1은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A1-5는 아주 뜨겁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공공분양입니다. 그리고 A1-8은 한라 비발디인데 이건 이제 공공분양을 했었어요. 그리고 A1-11 역시 송파 꿈의 그린이라는 아파트인데 공공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A1-12는 북일해 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A1-5처럼 조만간 공공분양을 할 곳이고 A2-2는 자연엔 센트럴자이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자연엔이라고 붙으면은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공사로서 이건 무조건 공공분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공공분양을 했고 A2-11 역시 자연엔 레미안 2편의 세상이라는 아파트인데 자연엔이 붙었으니까 공공분양이겠죠. 자, A3-8은 에코앤 캐슬로, 자, 요거는 자연엔이 아니라 비슷한 이름의 에코앤이 붙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남 도시공사입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공공분양이라는 얘기죠. 아, 그리고 제가 요거를 킨 김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꿀팁을 하나를 더 드리자면은 이 교산 신도시가 언제 될지 그 현재 진행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여기 하남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렇게 위례에 이 공공분양의 가능성이 있는 총 8개 필지를 봤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는 아직까지 미정이 있고 나머지 7개는 전부 다 공공분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소득 기준에 걸리는 거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봐야겠죠. 자, 1개 단지 전부 하고 2개 단지 중 일부, 즉 7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는 소득 기준에 걸려 있고 2개 단지 중 일부를 제외한 6개 단지가 다 소득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위례 신도시 세대수 대비해서 얼마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례 신도시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는 44,4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복합이 빠진 그런 세대수죠. 자, 여튼 이 44,400세대 정도 중에서 공공분양이 9,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3,500세대 정도는 소득 기준이 있고 5,800세대 정도가 소득 기준이 없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위례 신도시 전체 세대수의 23%가 공공분양이고 그 중에서 9%는 소득 기준이 있고 14%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례 신도시하고 만약에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교산 신도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교산 신도시가 32,000세대예요. 물론 뭐 여기서 뭐 또 주상복합 이렇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냥 32,000세대라고 보고 이 중에서 4,500세대 정도가 소득 기준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수치를 예상을 하려면은 여러 군데를 좀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서 저도 조금 귀찮기는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봐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력 대비 이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힘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에 좀 반응을 보고선 그건 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에 만약에 한 달 안에 좋아요가 1000개가 찍힌다 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3기 신도시는 어떤 유형의 아파트가 몇 퍼센트, 어떤 유형의 아파트가 몇 퍼센트, 그리고 그게 각 신도시별로 몇 세대 정도가 나올지
그걸 이제 컨텐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오늘은 이 영상에 대한 결론을 좀 서두에 말씀드리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론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좀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주변 분들께 공유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